자, 수일의 남자 최진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뉴스, 어떤 이슈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흥분되게 화나게 했을까요?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네. 최근 순으로 해서 네. 이준석 후보 예. 그런 말을 어제 토론회에서 할 수가 토론회 있는 겁니까? 이군요. 네. 여성 혐오죠. 예. 그런 말을 후보라고 하면 최소한 대통령 후보라고 나왔다고 네. 하면 그런 표현을 써 걸러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할 말입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음. 왜 나온 거예요? 왜 출마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아주 김문수하고 이준석 둘이 단일화가 이루어졌더구만요. 토론에서는 토론회 최소한. 단일화 이뤄졌다. 네. 무슨 공동의 적이 이재명이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 네거티브의 그냥 황제들이야. 네거티브의 황제들. 토론이에요 그게? 정책 얘기하고 그랬더니 계속 네거티브만 해요.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품격이 젊은 없어졌다.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나이만 젊은 젊은이에요? 나이만 젊었지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못된 것만 배웠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어떻게 그런 말을 그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대선 토론의 그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준이 저 밑바닥 그 땅 속으로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제가 더 험한 말을 하고 싶은데 저도 동일한 인간이 될까 봐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수준 이하의.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뭐 그게 확인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전혀 왜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문수, 네. 이준석 두 사람은요. 어제 보면 무슨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괴롭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다 자기들 좋아하는 그런 유튜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더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는 건데 그게 마이너스예요. 본인한테 마이너스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어차피 다 나와 있는 얘기고 그거 자꾸 똑같은 질문들 해가지고 그걸 왜 합니까? 그리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 말한 걸 더 되돌아보라고 싶어요. 본인이 정치에 들어와서 했던 뭐 온갖 이상한 말들 많잖아요. 네. 혐오하고 혐오하고 이런 말들 다 되돌아보면 그때 말한 거 다 갖고 와서 또 공개해 볼까요? 그러려고 토론회를 하는 거 이 귀중한 시간에 2시간 동안 후보로서의 자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정책적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치 분야 정책적 질문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한다는 소리가 계속 이상한 혐오 발언이나 하고 네. 그런 발언을 통해서 뭘 얻겠다고 하는 건지 그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난장판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TV 토론회가 이제 마무리는 됐는데 뭐 글쎄요. 마지막 TV 토론회가 상당히 충격을 줬고요. 이 정도면 TV 토론을 왜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네. KBS 저희 보도 형태 항상 수요일 남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보도 형태가 있었어요. 특히 대선 뉴스가 있는데 네. 야, 시흥 살인 사건을 톱 뉴스로 뽑아놨네요. 아니 왜 이래요?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랬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흥 살인 사건을 물론 보도는 해야 되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탑 뉴스로 가장 첫 번째 뉴스로 제가 아는 사건 반장 이런 데서 하면 돼요. 그렇지. 그런 데서 하면 되지. 예. 그리고 뒤로 빼도 문제가 무난하죠. 없는.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모든 언론 종편을 포함해서 보수적인 종편까지도 대선 뉴스를 가장 탑으로 뽑았어요. 지금 네. 지금 이제 뭐 7일 남았나요? 6일 남았나요? 이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톱 뉴스는 대선 관련된 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MBC, SBS, TV조선, JTBC 채널의 MBN 저녁 메인 뉴스 모두 대선 보도를 탑 뉴스로 가장 먼저 보도를 했어요. 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이죠. 그런데 KBS만 지난 19일 날 유일하게 중국 국적 남성의 흉기 살해 소식을 톱 뉴스 가장 먼저 뉴스로 다뤘어요. 그리고 세 꼭지를 했어. 세 꼭지나 있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대선 뉴스를 한 거예요. 대선 뉴스가 이게 더 중요해요? 이제 이런 살인 사건은 사회 뉴스잖아요. 그럼 뒤로 그렇죠. 가는 게 맞고 대선 일반적으로. 주제가 맞죠. 그리고 다른 뉴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 또 눈에 띄는 게 중국인들 범죄가 있었다. 요거 부각시키려고 탑으로 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그렇지 않은 성명을 냈는데 네. 그 성명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러 혐중 발언, 혐중 정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누구죠?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중국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계속 몰고 가잖아요. 네. 그 친중 무슨 인사인 것처럼 몰고 가는데 거기에 편승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인 차철남이라는 사람이 중국인 동포예요. 중국인 동포이기 때문에 이 중국인 동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는 이유가 네. 결국 이재명에 대해서 대선 정국에서 그러니까요. 부정적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살인 얘기가 사건보다는 중국인이 이렇게 했고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 맞아요.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KBS 본부의 말이에요. 네. 예, 언론조직 KBS 본부에서는 자 우리 사회가 중국 국적 이방인으로 해서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한 보수 후보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김문수 두 사람을 이렇게 하고 있죠. 중국인들의 범죄를 묶어서 탑 블록으로 보도하는 것, 즉 맨 앞쪽에 보도하는 것은 대선 기간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KBS가 3사 중에 유일하게 또 보도한 게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거북선 논란 이거는 네. 또 유일하게 보도를 했고 또 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 논란 별도로 리포터로 보도를 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비법조임 대법관 임명법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이 법안은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대표 발의를 했는데 국회의원은 누구나 헌법기관입니다. 법 발의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할수 국회의원 있죠. 누구나 네. 10명의 동의만 얻으면.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이게 민주당의 당론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동참한 것도 아니고 네.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뭐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박범계 의원이 자기가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개인 냈던 법안들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막 비판해도 돼요? 아니 그 사람이 잘 개개인 냈고 또 나중에 이걸 철회를 했어요. 네. 철회했으면 끝난 문제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네. 그리고 나서 철회가 됐다고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논란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끌고 나와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 이건 이제 국민의힘 쪽에 있는 보수 패널들이 하는 말이에요. 김어준 대법관이 나오고 뭐 주진우 대법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요. 말도 안 소리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그러니까 이미 끝난 문제고 아니 다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또 하나 거북섬 문제인데 거북섬 논란. 거북섬은 시흥시에 있는 거북섬 이 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을 시작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쪽도 일정 부분 초안을 만드는데 영향을 그 김문수 남경필, 도지사가 있을 예. 때고 남경필 도지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추진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들어와서 도지사가 됐는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실률이 높고 사람들이 잘 안 와. 네. 그래서 이재명과 그걸 좀 살려보려고 웨이브 파크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인공 웨이브 파크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지 않더라도 서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그게 뭐 실패했다고 그래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름철에는 거북섬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네. 거북섬에서 그나마 그 웨이브 하는 그 파크 때문에 여름철은 그래도 조금 된다는 거예요. 겨울철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서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름철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그래도 여름철은 좀 괜찮은데 네. 이제 다른 뭐 겨울철 이럴 때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게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살려보려고 노력했다는 걸 가지고 거북섬에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게 이재명 후보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보도를 또 했어요 KBS에서. 자 KBS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보도하는 게 또 있어요. 예. 김건희 얘기입니다. 아주 뭐 김건희 보도는 개점 휴업 상태예요. 보도를 안 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뭐 싶으면. 만찬 샤넬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샤넬 2개 뭐 그러니까.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예. KBS 본부,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대선 보도 모니터를 해요. 그 모니터 내용을 MBC와 SBS가 김건희 관련 검찰 수사 단독 보도를 했는데 연달아 보도했거든요. 계속 네. MBC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KBS 뉴스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만 사실상 개점 위협 상태 보도를 안 해요. 예. 그러니 박장범 사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윤석열 지난번 예전에 인터뷰했잖아요. 그 사람 뭐 때. 디올백을 또 쪼매난 뭐 그렇죠. 파우치 파우치. 이랬잖아요. 이런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김건희가 받았던 거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사람이라면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KBS 사장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김건희 건에 대해서 자꾸 피해가려고 하고 보도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너무 중요하죠. 아니, 그리고 다 무슨-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다 보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국 금지도 당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안은 당연히 다뤄야 되는데 보도해야 다루지 않고 됩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했고요. 그리고 무슨 뭐 가방하고 가방하고 이런 거 영수증하고 영수증 이거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백을 담고 있는 그 박스인가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보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공영방송 공정해야 됩니다. KBS. 근데 지금 보면 박민인지 박장범. 박장범 네. 바뀌었죠. 예.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계속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보도 형태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예. 정권이 바뀌어서 이런 겁니까? 또 앞으로 정권 바뀌면 괜찮아질까요? 근데 이거는 예.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도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KBS 사장 같은 경우 임기가 보장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정권 바뀐다고 사장이 바뀌질 않습니다. 박장범이라는 이 사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본인이 뭐 그냥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눈치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KBS가 공영방송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 그러니까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커진다고 느껴지는 그런 보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그 사장에 대한 중립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KBS 노조의 이런 모니터링 결과로만 본다고 하면 이 KBS가 제대로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결국은 정치 후견주의, 즉 정치인이 KBS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 그래서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낸 거였어요. 그 내용들이 이제 뭐 거부권 행사에서 통과는 안 됐지만 안 됐죠. 윤석열이 막았잖아요.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는 정권이 개입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예. 이사회를 좀 더 늘리고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게 하면 일방적으로 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윤석열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네.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만약 들어서게 되면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렇게 되면 저는 바꿔서 방송법 개정해서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라고 생각하고요. 네.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장은 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법이 바뀌게 되니까. 예. 근데 그걸 안 바꾸고 있으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버티면. 바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럼요. 왜냐면 그러면 제도가 뭐 바뀌는 바꾸면 거니까. 되겠네 바로. 네, 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바꿀 수 있어요. 자꾸 저따구로 보도를 하는데 그건 본인이 문제- 책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하죠. 본인이 있으면서 조만한 파우치 그러고 제가- 이러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 제가 볼 아닙니까? 때는 이렇게 변명을 할 거예요. 예. 사장이라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비겁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보도국장이나 이런 사람도 사장 임명하잖아요. 네. 그럼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임명자가 있잖아요. 본인이 마치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은 누구 눈치를 보고 사장 눈치를 보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전 투표 실시되고요. 이제 일주일 안 남았습니다. 네. 본투표. 단일화가 이제 마지막 쟁점이에요. 이준석, 김문수 두 사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아직까지도 단일화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론만 보면 완벽한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둘이. 다 됐어요, 거의. 야, 진짜 내가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예, 예. 자, 근데 저는 의심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렇게 완벽한 단일화를 토론에서 이뤘다는 말은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첫째. 두 번째는 그렇게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와서는 단일화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토론회 때 왜 한 번도 이 김문수한테 묻지 않는 겁니까? 질문이 왜 없었어요. 네. 우리 단일화 무슨 스토커냐? 나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그러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 보셨습니까? 안 봤죠. 못 봤어요. 내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한다고 혼자 있을 땐 얘기해요. 토론 시간에 한 번이라도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뭐죠 네. 대체? 정체성이 뭐예요? 똑같잖아요. 네. 아니, 똑같아요. 이재명 공격만 해. 내란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안 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단일화 할 수 있다고 오늘이 이제 봅니다. 내일 아침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아니 뭐 가능성, 심지어는 네. 사전투표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거 할수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 하든지. 있다고 봅니다. 자, 단일화에 대한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단일화 명분 효과 다 물음표다. 보수 역시는 거꾸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겨레 신문은 단일화에 목맨 국민의힘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가? 중앙일보도 단일화 한다면서 자본만 쏟아내는 국민의힘. 네.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대선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소동, 결선 투표 검토할 때다. 약간 결이 다르긴 하죠.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고 있는 건 맞아요. 뭐 어쨌든 부정적이긴 한데 네. 막 결정은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또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글쎄요, 뭐 그 사람 정치 성향 어제 또 토론회 상황을 봤을 때는 할 것 같아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네,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선거 결과가 아이, 크게 그거- 달라지진 아유, 않겠지만요. 네. 자, 보수 언론 중에 대표적인 매일신문 네. 약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윤 어게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요번에 보니까 윤석열 탈당 또 김건희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도 의아스러운데 네. 사설에 이렇게 썼어요. 윤 탈당 문제, 윤 스스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설 이게 이제 18일 날 거거든요. 네. 5월 18일 날. 요 내용만 보면 이건 그렇게 비판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 출당 조치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출당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예. 때문에 여지를 남겨줬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29일 날 사설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계엄과 탄핵 사태에 묻혀 한동안 잠잠했던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도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 매일신문도 태세 전환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보수적 성향을 버렸냐 그건 그렇다고 볼지 그건 않고요. 아니고. 예. 예.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과 계속 가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본인들에게 뭐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예컨대 네. 또는 제재를 당하는 것 뭐 물론 정부가 제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신문 자율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정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수해 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란을 좀 옹호했던 또 다른 매체 아시아투데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있었죠. 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매체에서는 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앞선다 이런 네. 여론조사 결과 냈다가 요건 또 삭제를 했더라고 삭제했어요. 기사를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네, 요거죠. 예. 예. 근데 100% 반다 하지 그래. 네. 저 뭡니까, 보세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이재명 김문수 해가지고 거의 막 비슷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비슷하게 저렇게 나오는 것들. 예. KO PRA 같은 경우 45, 43 이런데 저거는요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누가 누구를 앞선다고 보도하면 안 돼요. 네. 그 룰에 어긋납니다 규정에. 근데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11일자 범보수 중 김만 이 꺾었다 대선 양자연을 승리 사례 회자라고 하면서 기사를 썼고 네. 그리고 나서 한 자릿수 추격제라는 기사를 쓰면서 이 두 가지 기사를 삭제한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이 불공정 선거보도라고 하면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어요. 아, 이 제기하니까. 이의 제기를 하니까 내린 건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보도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앞선다고 얘기하려면 오차 범위를 밖으로 가야 돼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누가 누구를 앞선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오차 범위라고 하는 건 그 정도의 오차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앞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민주당이 항의를 했고 그 이의 신청이 들어가니까 결국 내렸죠. 그랬군요. 자, 다음 이야기는 YTN 이야기입니다. 네. 언론노조 YTN 지부가 오늘 하루입니다.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YTN 지부가 사측과 임단협이 뭔지는 아시죠? 네.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됩니다. 예, 임단협 최종이 결렬돼 가지고 예. 찬반 투표를 붙였는데 쟁의에 대해서 노동 네. 쟁의에 대해서 조합원 86.1%가 찬성을 해서 YTN 지부가 언론 노조 YTN 지부가 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네. 물론 임담협과 연관된 부분이 있고요. 첫째는 임금 협상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가장 건데요. 그게 클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하. 더불어서 이게 뭐라고 지금 발표를 했냐면 YTN 지부에서 임금 협상과 함께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 원래 이게 노조 규약이 있어요. 과반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보도국장은. 무시해 버렸어요. 네. 사장이 새로운 사장. 그러니까 네. 유진이라는 회사가 YTN을 인수하고 김백이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왔는데 임면 동의제를 받아지 않았고 단체 협약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공정하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는 게 YTN 지부의 문제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제대로 안 한 것에 바로 잡아달라. 또 하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을 보장해달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공정하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함께 지적하면서 언론 자유 침해라고 하는 논란 때문에 우리는 파업을 한다라고 밝혔죠. 이것도 뭐 사실은 YTN 다 알겠지만
또 다른 의미예요. 캡에서 좀 다르게 네. 유진이라는 민간 기업이 유진 그룹이 인수를 했고 그렇죠. 1년 만에 이제 이루어진 파업입니다. 맞아요. 그간 뭐 많은 문제들이 점들이 많이들 있었다고 하지 있었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사 예를 들어서 네. 뭐 실제로 진행자나 아니면 출연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그날 있었잖아요. 그만뒀어요. 네, 예. 있었잖아요. 네, 그날 본인이 그만 당일날 예, 그 바로 저도 뭐 그만둔 거에 잘린 거고요. 잘렸죠. 출연료요. 제가 왜 그만둡니까? 이 사람 있죠. 당일날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보도 형태도 보면 예전하고 다르게 유진이 들어오기 전과 네. 후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유진그룹이 인수한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유진그룹이 어쨌든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인수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인수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에 비호가 있었다고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지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YTN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해줬던 정권에 좀 우호적인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진숙 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방통위가 김유열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넣었는데 이게 네. 결국 각하됐네요. 각하됐죠. 왜 아니, 했어요? 당연- 각하된 거를? 그러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각하되는 자기가 게. 무슨 이익 네. 있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재판 중에 그럼 이긴 게 있냐고요. 제가 네.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통위가 방송사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징계를 때렸잖아요. 그런데 이의 신청하고 그다음에 정지 신청에 네. 가처분 신청해 가지고 다 MBC가 다 이겼어요. 맞아요. 이번도 마찬가지. 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요거는 소송 비용 국민 세금을 합니까? 당연하죠. 방통위가 안 되는 걸 자꾸 해가지고 세금 자꾸 씁니까? 그 작년인가요? 작년 예산인가 올해 예산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다 써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소송 비용으로 썼다고 하잖아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그리고 지금은요 김태기 부위원장 사표 내고 네. 휴가 갔는데 돌아간지 모르겠어요. 네. 이준수 혼자 앉아 있어요. 혼자 있습니까?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아 정말 답답합니다. 저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이제 네. 새 정부 출범을 하게 되죠. 출범하고 이제 네, 만날 바로. 것 같은데 네. 언론 분야에 대해서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면 자, 좋을 것 아까도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방송법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거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던 방송법 통과시키는 게 첫 번째 네.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언론의 이 뭐랄까요 편파적인 언론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크게 이게 정부가 나서 가지고 언론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구조적으로. 그리고 사기업들이니까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언론사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사주를 바꾸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경쟁을 좀 더 강화시켜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 시장이 건전해지려면요. 독점을 하면 안 돼요. 독과점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보수 진영에 독과점돼 있는 방송 구조를 이제는 좀 경쟁자를 더 많이 집어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종편이나 보도 채널을 더 많이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네. 그러면 광고 시장이 이제 더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광고 시장이 경쟁이 심한 시청률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신망을 받지 않는 언론사는 도태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경쟁을 심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종편이나 보도 전문 채널을 좀 더 많이 신설하게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YTN의 이 인수 과정, 유진의 인수 과정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임 혐의가 있다고 저는 있을 생각하는 것 같다. 사람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왜 당시의 방통위 유진이라고 하는 회사에 넘겨주면서 두 개의 공기업이 갖고 있던 주식을 한꺼번에 네. 매도하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때도 두 명이서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방통위는 두 명이서 결정했다면 네. 지금까지 계속 그게 문제가 되고 문제가 있잖아요. 된다고 하니까요. 예, 법적으로. 그 부분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부 광고를 이제 언론사에 분배를 해주거든요. 이것도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라. 그래서 국민 바우처 제도를 신설해라. 국민들이 어느 언론사에 그 정부 광고 해라. 요거 바우처로 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선택하게 해서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 생각합니다. 들어보니까 방통위에서 할 일이 많네요. 하고 그런가요? 싶은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교수님께서 아니 왜냐면 제 그런 의견, 느낌 제가 준비가 돼 쭈르륵 있다. 준비가 돼 있네요. 아니 저는 준비가 돼 쭉 있다. 해야 될 이 일이 준비돼 얘기만 있네요. 준비가 돼 있다는 것만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